눈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 또 싸움, 격투기라든가 싸움으로 인한 거, 또 야구공이나 축구공, 배드민턴공, 이런 것들이 눈에 맞아서 생기는 시신경 손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치료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 간염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눈 외상 바깥에서 다친다는 얘기죠. 타박 얻어맞거나 또 추락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쾅 부딪혔는데 눈을 다치는 경우, 외상성으로 인해서 이제 복시가 생길 수 있고 각막이 손상될 수가 있고 또 백내장이 될 수가 있고 또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또 박리도 될 수가 있고 황반부의 출혈, 망막 황반부 중심부에 출혈이 돼서 시력 장애도 될 수가 있고 또 녹내장, 우리가 이제 격투기라든가 주먹이라는 탁 맞으면서 암방수가 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녹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내장, 각막 혼탁, 비문증, 유리체 혼탁, 수정체 혼탁, 백내장, 녹내장, 망막 박리열공, 천공, 황반 출혈, 시력 장애, 황반 부종 다 외상으로 인해서 올 수가 있고 또 시신경 쪽으로 가는 혈류가 좁아지면서 허혈성 시신경 위축, 시신경이 말라 들어가거나 결혈성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손상, 시신경 손상이 와서 중심부가 손상이 오게 되면 시력장애, 주변부가 손상이 오게 되면 시야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살다가 외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눈에 외상을 입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을 하거나 이제 살다 보면 싸울 일도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얼굴에서 제일 약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얼굴에서 눈입니다. 눈이 뭐가 이게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서우면 눈을 깜빡 감는 이유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눈을 감았다고 해서 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얘가 눈꺼풀이. 그래도 눈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법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버리는 것. 그런데 이제 고개를 숙이다 보면 엄청 맞습니다. 만약에 싸움이라면 고개를 숙이면 엄청 맞고 눈을 뜨고 있자니 눈동자가 다칠까봐 무섭고 최대한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이렇게 방어를 해서 전면으로 들어오면 좁아버립니다. 이렇게 그래 코도 보호하고 눈도 보호하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는 완전히 노출시키고 싸우는 겁니다. 여기 한 방 맞으면 그냥 가는 거고 눈 맞으면 눈에 손상 있는 거고 코 맞으면 코뼈 깨지는 거고 이빨 맞으면 이빨 다 옥수수 나는 표현 없습니다. 이게 이빨이 아주 부실합니다. 그냥 맞으면 다 나갑니다. 최대한 보호를 하고 만약에 싸울 일이 생기면 최대한 이 눈에서부터 이빨까지는 막아주고 해야 됩니다. 막아주고 최대한 안 싸워야 되지만 싸워야 될 일 있으면 최대한 이렇게 막고 싸워요. 눈과 코, 입 막아주고 이렇게 요 틈 사이로 이렇게 상대방이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확 막아버리고 확 막고 어깨나 이런 거 딱 이렇게 일단은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고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싸워서 다쳤다. 아까 여러 가지 병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백내장도 생기고 녹내장도 생기고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시야장애, 시력장애도 생길 수 있고 황반부 출혈이 되면서 황반부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황반부는 시력의 중심부에 있는데 거기가 혈관이 터져버렸다, 다쳤다 그러면 시력장애가 발생됩니다. 안 보입니다.
일단 다치지 않게 해야 되고,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일단은 해결해야 될 게 출혈이 있으면 출혈을 그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출혈이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칩니다. 그러면 활혈, 그 안에 엉긴 피, 우리가 여기가 피가 코피 맞았습니다. 그러면 애들 싸움에서 코피 나면 집니다. 코피가 쭈루루 흘러서 나갑니다. 여기 피는. 근데 눈 안에 있는 피는 쭈루루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여기 코피는 나가는데 이 안에 피는 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엉깁니다. 엉기면 혈관 내에 출혈된 피가 엉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시신경적으로 혈류 공급이 장애가 오면서 시신경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쳐서 출혈이 있게 되면 한 2주 정도 되면 저절로 지혈이 되는데, 이제 지혈이 돼서 엉겨 있는 피를 녹여야 됩니다. 녹여서 굳어진 피, 어혈, 죽은 피, 사혈, 이런,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 순환이 안 되는 피를 어혈이라고 합니다. 어혈, 엉긴 피, 또 죽은 피. 죽었다는 얘기는 피가 돌아야지 순환이 되는데 순환이 안 되고 멈춰 있습니다. 출혈돼서 엉겨 있습니다. 그걸 죽은 피라고 합니다. 죽은 피는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을 잘 안 되게 합니다. 그런 피를 어혈을 푸는 약을 씁니다. 어혈. 그런 것을 활혈제라고 합니다. 피를 활발하게 해서 엉긴 피를 없애는 약, 활혈지제. 그래서 또 이제 출혈이 되게 되면 출혈만 되는 게 아니라 부종이 생깁니다. 왜 부종이 생겼습니까? 출혈을 됐는데 여기 코피는 쭈루루 흐르고 마는데 저 안에서 피는 흘러가지고 피가 엉겨 있으면 왜 부종이 생길까요? 피는 성질이 있습니다. 피의 70%는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이 순환이 안 되고 고여 있으면 피가 순환이 안 되고 고여 있으면 물도 그 안에 찹니다. 물이 차서 부어오르게 됩니다. 또 피가 순환이 안 되게 되면 기라는 에너지가 돌지 않으니까 차집니다. 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됩니다.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됩니다. 또 면역세포, 뭐 NK세포라든가 백혈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가 가질 못하니까 염증이 잘 생기고 또 그 안에 염증이 또 잘 낫지도 않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가야 되는데, 이 군인이 가야 되는데 군인이 가질 못하니까 병균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피를 없애는 한약, 그거를 이제 활혈 거지제라고 합니다. 활혈, 피를 활발하게 해서 어혈을 없애는 약제. 그러면서 부종 있는 것을 이수, 이 다스릴 이자를 씁니다. 수분을 다스려서 부종을 빼내는 활혈 이수 거 명목, 활혈 거 이수 명목의 약제를 씁니다. 활혈시켜서 어혈을 없애고, 이수, 부어있는 물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명목, 눈을 맑게 하는. 양방치료와 다릅니다. 양방은 출혈되어 있는 걸 주사로 출혈을 빼낸다, 이 개념만 있습니다. 어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어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이런 걸 쓰면서 피가 엉기지 않게끔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스피린을 계속하게 쓰게 되면 유벽이나 이런 데가 얇아집니다. 그러면 출혈이, 만약 유궤양이 있는 분들이 속에서 그런 걸 아스피린 종류를 계속 먹게 되면 뇌출혈, 유출혈 이런 게 생깁니다. 출혈이 그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피린이라는 건 피를 이렇게 그치는 약이 아니라 피가 엉기지 않게끔 하겠는 거기 때문에 출혈되어 있으면 출혈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엉기게 되면 또 제2차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차 출혈이 왜냐하면 피라는 게 엉기게 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신생혈관이 생겨서 산소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신생혈관은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터져버립니다. 그럼 2차 출혈이 생겼는데, 엉긴 피만 생각하고 아스피린 종류, 이렇게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제만 계속 먹게 되면 출혈이 더 심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제는 활혈, 어혈을 없애면서 피를 순환시켜주는 약제.
그 다음에 이수, 소변을 수분, 붓는 소변을 배출하면서 눈을 맑게 하는 활혈과 이수 개념에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목, 그래서 눈의 시력이 좋아질 수 있게끔. 치료에 이 다쳤을 때 치료는 먼저 출혈했을 때면 지혈제에 거제를 한 10에서 20% 섞습니다. 그냥 피만 지혈시켜버리면 피가 엉겨버리게 됩니다. 피가 엉기면 2차 출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막혀버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지제를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엉긴 피가 이렇게 있을 때는 활혈 이수 명목지제를 써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출혈이 안 되게끔 항상 보호를 해야 되고, 눈은 인체에서 가장 약한 부위, 그러면서도 많은 에너지를 쓰는 부위. 우리가 뇌가 인체에서 2%밖에 중량을 무게를 차지하지 않는데 내 몸의 에너지의 20%를 뇌에서 씁니다. 근데 눈은 밖으로 노출된 뇌라고 얘기합니다. 뇌의 일부다. 그래서 눈을 주관하는 신경을 뇌신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뇌신경. 우리가 눈을 보면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으로 말해요.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모든 걸 알 수 있다. 눈을 통해서 뇌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눈에 다 보인다. 마음과 머리, 지혜가 어떤지, 마음 상태가 어떤지 눈동자를 보면 안다.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뜨고 있는 동안 계속 세포들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눈을 좀 쉬게 해주기 위해서 눈을 감고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 자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주의사항은 눈동자를 누르면 안 됩니다. 눈동자는 압박받는 걸 싫어합니다.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근육이 눌리게 되고, 근육이 눌리게 되면 혈관이 눌립니다. 혈관이 눌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눈동자를 누르는 게 아니라 눈 주변을 지압 마사지. 출혈될 때는 지압 마사지 하지 마시고, 출혈이 그친 한 15일 이상 지나서는 눈동자 주변은 마사지 해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마사지보다는 손을 이렇게 비벼서 셀프 에너지 충전을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눈동자를 쉬게 해주는, 눈을 쉬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할 거, 누르지 말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 공간에 눈동자가 있을 수 있게끔. 그리고 찜질을 해야 된다면 밖에서 이 주변부만 따뜻하게 하고 눈 주변은 뜨겁지 않게, 압박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